네, 반갑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행복학교 관계편입니다. 그,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여러 심리 관계개발서에는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남의 언행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주변을 관찰해 보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은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이제 나약하고 부정적인 게 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마음 공부는 나만 공부한다고 극복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짜도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취해야 결국 이제 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마음 공부는 곧 나의 부정적이고 나약한 내면을 갑옷으로 이제 둘러싸는 정신승리 상태가 아닌지, 이런 정신승리 상태가 유지되는 게 뭐 나쁜 게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공부의 결과가 그런 상태라면은 그게 맞는지 스님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뭐 하나의 견해기는 한데, 제가 제 관점에서 볼 때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바람직한 관점은 아닌 것 같이 보이네요. 뭐 정신적인 승리니 뭐 갑옷으로 입느니 이런 말은 아직도 욕망을 가지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투적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이런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 자체를 내려놔야 된다. 나를 안다 하는 것은 나라는 게 있어서 나를 아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안다, 지금 나를 안다 하고 나를 지칭하는 거는 엄격하게는 다 나의 습성이에요, 습성. 나의 욕망, 나의 성질,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한다. 니는 어떻다, 나는 어떻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습성이다. 내가 담배를 피워서 습관이 들면 담배 피우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 예, 쟤는 골초다. 이렇게 해서 나의 한 특징이 된다. 이런 얘기. 의견을 내가 많이 내 의견이 옳다고 고집을 하면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쟤는 고집이 세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래서 나의 한 특성을 만든다. 습성이. 내가 축구를 좋아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쟤는 축구를 좋아한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나의 특징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이 다 나의 습성이에요. 이 습성이란 말은 이건 타고날 때 가져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니고 전생에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반복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길들여진 것, 습관화된 거다 이 얘기예요. 그중에 물론 내 의도적으로 나는 안 했는데도 내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건 내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엄마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도 그 옆에 있으면서 따라 배워가지고 그런 습성을 갖는 거. 우리가 한국말 하는 거 이것도 습성이에요. 모국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일본에서 자라면 일본어 습성을 갖는 거고 영국에서 자라면 영어 습성을 갖는 거,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 습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굴 생긴 거 보고 쟤는 서양 사람인데 한국말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이란 게 원래 서양 사람, 동양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자라면 한국 사람이 되는 거고 중국에서 자라면 중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습성이 드는 거예요. 습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자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습성을 갖고 있는지 잘 몰라. 이걸 자기를 잘 모른다 그래. 명상을 하거나 이런 대화를 하거나 행복학교를 자거나 자꾸 하면 자기를 조금 알게 돼. 즉 내 습성을 알게 돼. 아, 내가 먹는 것에 굉장히 욕심이 강하구나. 내가 돈에 집착이 강하구나. 내가 이기고 지는데 뭐든지 남한테 이기려고 하는 습성이 있구나. 이런 습성을 자기가 먼저 자기 습성을 알게 되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손실이 많다. 내 이런 습성 때문에 손해가 많아. 비난이 많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많고 이래가 손해가 많다 하면 습성을 고쳐야 돼. 이게 만약에 천성이다 이런 못 고친다는 얘기거든요. 운명이다 이러니까. 근데 이거는 오랜 세월 길들여진 거니까 습성이 든 거니까 습성은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바꿀 수가 있어. 그런데 어릴 때 습성이 들었거나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습성이 든 거는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거는 이제 죽을 각오를 해야 돼. 한번 죽었다가 새로 태어났다. 거듭난다. 이 정도가 돼야 그런 습성은 바뀌지. 보통 이렇게 노력해가는 잘 안 바뀌어. 그러면 잘 안 바뀌는 걸 바꾸려고 막 붙들고 있다 보면 좌절하게 되죠. 나는 해도 안 된다. 이런 좌절을 하게 되니까 좀 어려운 습성 그냥 수용해야 돼. 그냥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야, 너 욕심 많다 이러면 그래 맞아. 내 습성에 욕심이 좀 있어. 미안해. 이렇게 딱 인정하고 살아야 돼. 너 화 잘 낸다. 그럼 맞아. 내 성질이 더럽다는 건 나도 알아. 근데 이게 잘 안 고쳐지네. 미안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든지 변화를 시키든지 둘을 우리가 같이 해야 돼. 추운데 살려면 옷을 많이 입고 거기에 적응을 하든지 아니면 집을 짓고 난방을 해가 변화를 시키든지 이런 두 가지 길, 인생의 길은 늘 그 두 가지예요. 그 아까 조금 전에 하신 분도 남자친구가 이렇다 하면 거기에 내가 적응을 하든지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든지 안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하든지 이런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그걸 뭐 특별히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습성이 그렇게 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부터 벌써 뭐 좀 하면 아버지한테 탓하고 아버지는 엄마 탓하고 그걸 어릴 때부터 잘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나도 무슨 일 있으면 엄마 탓하고 누 탓하는 습성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다 그런 좀 남을 탓하는 그리고 남을 좀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남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습성이 좀 많다. 요새 현대인들은 더 많아요. 그러지 인간 본성이 그렇다 이래 말할 수는 없어요. 현대인은 그런 습성이 좀 강하다. 한국 사람은 그런 습성이 좀 강하다. 한국 사람 특히 다른 나라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욕심이 좀 많아요. 뭐든지 우리 아들 공부 1등 해야 돼. 어디 가면 뭘 해야 돼. 이런 욕심이 많고 두 번째 자기 주장이 강해요. 고집이야. 지 성질 때는 안 되면 막 죽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 성질 때는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갈등이 심하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 성질이 급해. 빨리빨리. 외국 사람 한국말 제일 빨리 배우는 게 빨리빨리.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이 이런 습성 때문에 한국 사람이 뭐 일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그렇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습성 때문에 그렇다. 이거 한국 사람의 기질이다. 그럼 한국 사람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럼 다 그러냐? 아니에요. 남하고 일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중국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태국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그쪽이 좀 더 강하다 이런 얘기듯이 그럼 한국 사람 안에도 또 사람마다 또 다 달라. 가족 안에도 다 비교해보면 달라. 그래서 그런 좀 비판적 습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습성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만든다. 괴로움이 많다. 그래서 이런 습성은 좀 바꾸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빨리빨리 했는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너무 빨리빨리 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하자. 좀 더 안전하게 하자. 이런 이제 운동 캠페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옛날에 배고플 때는 막 그때 막 내 것 만들어가 잘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 먹고 살만 하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옛날에는 막 너무 힘들고 하니까 막 지성질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다 배우고 다 똑똑한 사람끼리 같이 사는데 니만 옳다고 주장하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겠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도 좀 듣고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라. 들어보니 말도 맞고 또 그렇게 해보니 갈등도 적어지고 이러면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 심리학자들이 쓴 책 이런 거는 학문이란 건 늘 극단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도움도 되지만은 그게 너무 전문적인 거는 일상에서는 큰 도움이 안 돼요. 그 남을 가리키고 뭐 주장하고 토론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는 내가 얘기한 대로 이 정도 인간은 항상 욕심을 좀 부리는 존재다. 이것만 조금 한 템포 늦춰도 훨씬 사는 게 좀 부드러워진다. 사람은 다 자기 성질인데 그 성질대로 하려면 남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걸 약간 한 템포 늦추면 좋다. 항상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옳으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 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금 자기 주장을 좀 낮추면 훨씬 사는 게 부드럽다. 이런 정도만 이해해도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쟤가 요새 어떻게 바뀌었네. 죽을 때가 다 돼가나? 이런 소리 듣는다. 너무 뭐 그렇게 뭐 갑옷을 입고 승리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우리 개도 어때요? 개도 똥오줌 못 가리는데 집에서 자꾸 훈련을 시키면 똥오줌 가려요, 안 가려요? 가리지. 개도 이렇게 훈련시키면 강아지도 이렇게 제법 움직이잖아. 그죠? 고양이도 훈련시키면 움직이잖아. 돌고래도 훈련시키면 움직이잖아. 근데 뭐 사람이 조금만 연습하고 훈련하면 충분히 지금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마음을 조금 이렇게 바꾸고 훈련하는 건 학교 공부가 거의 안 가르치고 기술, 지식 이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100년 전에 살기 어려울 때나 지식이 없을 때나 지금 똑똑한 사람이 많을 때나 이 괴로운 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 괴롭다 하는 거는 이 마음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원리를 알아서 그걸 약간 좀 변화시키는 그런 연습을 하면 지금보다는 완전히 그거는 이상이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괴로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말씀 감사하고요. 훈련을 통해서 마음이 좀 많이 안정되는 느낌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 뭐 인생 사는데 뭐 승리할 게 뭐가 있어요? 용어가 승리라는 용어지. 술을 알코올 중독이 됐는데 담배 중독이 됐는데 담배를 끊었다. 뭐 담배 원래 안 피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운 건 중독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습관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나는 담배와 싸웠어. 승리했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나는 술하고 싸워가지고 3년을 금주 전쟁을 해가 내가 드디어 이겼어. 이제 술 안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뭐까지 표현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을 정복해가 승리했다. 뭐 산꼭대기 올라가면 그냥 올라간 거지. 그게 뭐 산을 정복한 거예요. 정복하기는. 산이 뭐 자기하고 싸우자 그러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놔놓고 뺨때기 때려놓고 내가 이겼다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산 가만히 있는데 지가 밟고 올라가 놓고 산에 뭐 승리는 무슨 승리고 정복은 무슨 정복이야. 그냥 산에 올라갔다 이러면 되지.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뭐랄까 일방적이고 전투적인 용어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산에 올랐다. 싸웠다면 누구하고 싸웠다? 산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자기 의지하고 올라가기 힘든 자기하고 싸워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어요. 산은 뭐 싸울 생각도 없었는데 무슨 산하고 싸웠어 이게. 뭐 눈보라를 뚫고 이겼다. 뭐 눈이 왔지 비가 왔지 뭐 나하고 싸우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언어를 자꾸 쓰게 된다. 그래서 너무 앞으로 이제 그런 언어 쓰지 말고 누구하고 싸워가 이겼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남편하고 대화를 했다. 남편의 의견도 어느 정도 지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내가 수용을 했다. 또는 남편하고 대화를 했더니 남편이 내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를 했다든지
수용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내가 남편을 탁 대화를 해가 확 굴복을 시켰잖아 이러면서 그렇게 너무 관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말씀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의 속성도 한번 깊게 들여다볼 필요도 있고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속성도 들여다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선택을 통해서 이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여기 행복학교에서 배워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